하영씨가 방송에서 중저부를 자랑했다가 친일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닷새 만에 사과문을 냈고 광고와 예능에서 차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차했습니다.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틀 전이었습니다.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 그리고 하영씨가 방송에 나온 바로 그 8월 7일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는 일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0년이 된 육군사관학교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좋아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주에 온 나라를 뒤덮은 것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저는 여배우 이야기를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나라에서 100년 전 과거가 갑자기 크게 떠들썩해질 때는 대체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인가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퍼센트 때 취임 후 최악의 지지율을 맞은 이 정권, 덮을 것이 있는 자가 과거를 파낸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보수주의가 안보를 다루는 원칙은 3가지뿐입니다. 첫째, 국방은 상대의 선의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착해서 안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못 쳐들어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대비는 언제나 최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최선을 기준으로 세운 대비는 대비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일 뿐입니다. 셋째, 한번 무너진 억지력은 돈으로 다시 사올 수 없습니다. 무기를 사올 수 있어도 억지력은 사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좌파 정권들은 왜 늘 반대로 가는 것일까요? 첫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좌파 정권의 인물들 중에서 오늘 그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대중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해방 전의 행적도 있고 일본 망명 시절의 조직과 자금을 둘러싼 오래된 논란도 있습니다. 그 논란의 상당 부분은 훗날 좌파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 법원이 재심해서 뒤집었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김대중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 하나입니다. 이것은 재심도 사면도 세월도 뒤집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대중이 평양에 가던 그 무렵 북한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996년부터 19년까지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아사자가 300만 명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은 2010년 UN 인구 센서스를 비교 분석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아사자를 33만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통계청 추산은 50만에서 60만 명입니다. 2000년 1월 1일 노동신문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어려운 행군이 마침내 구보 행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뛸 수 있을 정도로 먹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죽어가는 체제였습니다. 외화가 말랐고 배급이 끊겼고 공장이 섰습니다. 당시 북한 체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린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 핵 전문가 10명이 파키스탄 카우타 핵시설을 다녀갔고 북한은 그 뒤 원심분리기를 사들였습니다. 24대였습니다. 인민은 굶어 죽는데 원심분리기를 샀다면 그 정권이 무엇을 우선하는 정권인지 이보다 더 정확한 정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바로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천문학적인 돈이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이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의 착륙 바로 직전에 현금 4억 5천만 달러가 김정일에게 전달됐습니다. 현물로 건너간 것까지 합한다면 총액은 5억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1억 달러는 정부의 몫이었고 특검은 이것을 정상회담 대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경협사업권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2003년 6월 20일 송두환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 임동원 전 국정원장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2003년 8월 4일 서울 개동 현대사옥 12층 회장실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특검 발표로부터 40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자의에 의한 것이거나 타살이거나 그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의 죽음은 김대중이 북한에 보낸 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검은 김대중이 송금 사실은 보고받았으나 위법 행위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형사 책임이 아닙니다. 숨이 넘어가던 북한 체제에 사형처도 검증할 수 없는 현금 4억 5천만 달러를 넘긴 결정이 대한민국을 어떤 처지로 몰았는가,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입니다. 영수증도 쌀을 사라는 조건도 핵개발에 쓰지 못하게 할 감시도 없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검증하지도 않은 돈입니다.